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파생꾼입니다. 지금 미국장 마감되는 것을 보고 이제 시황을 좀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마감되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에 나왔던 뉴스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중국 코로나 확산 우려로 급락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 있다 그죠? 제가 12월 달부터 얘기했지만은 미국에는 엄청난 자금의 돈이 풋맷으로 베팅이 되었다고 얘기 드렸지 그죠? 예, 풋에 베팅이 되었다고 얘기 드렸고 어, 우리나라는 다음 주가 이제 일반 옵션 만기지 그죠? 예, 이제 2월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제 2월 만기 오기 전에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하방 베팅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옵션 만기 오기 전에 지금 풋에서 엄청난 손실이 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 빠져나가는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빠져나갈지를 몰랐네.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으니까 미국도 하방 베팅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구간을 전혀 안 주고 계속 쳐올려 버렸거든요. 예. 자, 미국 차트가 다우존스로 보겠습니다. 26,000대였지, 그죠? 예. 매도에 대한 급속도로 뉴스가 나왔던 시점이, 예,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 자리입니다, 그죠? 요 자리. 요 자리가 이 전고점을 세 번, 네 번을 찍으면서, 그죠? 두 번 찍고 두 번을 쌍봉을 찍으면서 이 자리에서 나왔던 뉴스들이 미국 선물의 급락, 미국 시장의 급락을 예상한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고 그 뒤로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로 급락이 나왔지 그죠? 그런데 요 27,400을 돌파하면서 위로 계속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방 베팅했던 사람이나 풋 베팅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구간이 3개월 소요됐습니다. 그죠? 3개월이 소요됐어요. 그러면 일부적인 사람들은 다 손절을 하고 빠져나갔을 테고 좀 큰 세력들은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지금 완전히 난감한 상태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한번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 떨어지는 폭이 이제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소를 통해서 계속 드렸던 말씀이 하방 베팅을 하고 싶다. 미국 시장에 대한 하방 베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내릴 만한 요인이 별로 없고요. 추가적으로 내리다고 하더라도 그죠? 예, 이 양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투자적인 목적으로 하방을 노리기는 좀 힘듭니다. 자, 우리 시장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현물 시장과 그리고 파생이 되어 있는 파생의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에 파생되어 있는 옵션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은 보통 일반적으로 현물 시장, 주가가 올라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이런 주가가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는 시장이 있고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베팅을 할 수 있는, 즉 상하방을 동시에 베팅할 수 있는 이 파생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물 시장의 움직임이 1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선물 시장의 움직임은 약 한 10 정도가 되고요. 이 옵션 시장은 이 현물에 비하면은 1000 정도가 되지, 그죠? 이게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물에 1억을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선물에다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그죠? 쌤쌤이가 된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이 삼성전자에다가 1억을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내려올 것을 대비해야 되겠죠. 왜? 현물 투자는 일반적으로 상승 베팅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죠. 뭐 하락 베팅도 일부 종목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고 많은 돈을 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전유물 정도 되고요.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1억을 베팅했을 때 이 선물에다가 1,000만 원을 베팅하게 되면요. 하방 베팅, 하락 베팅을 해두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삼성전자가 올라서 만약에 10% 수익이 나면은 이 여기서도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손실이 나서 삼성전자는 10%가 안 되는구나. 그죠? 삼성전자는 10% 수익이 나기 힘들지. 그죠? 막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5%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 막 5%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요. 이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 선물은 여기에 10배 정도 되는 손실이 난다는 거지. 그죠? 근데 투자하는 금액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10배, 5% 10배면 50%를 손해를 보더라도요. 50%까지는 안 나오겠다. 그죠? 이 종합주가가 유사하게 나오니까. 그냥 금액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면은, 여기 선물에서는 뭐 한 100만 원 정도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퉁 치면은 수익이 조금 줄지, 그죠? 줄어서 3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만약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상황이 생길 수 있지, 그죠? 만약 삼성전자가 하락을 해서 뭐 10% 정도가 손해가 나버렸다. 2%, 2%, 2%, 1%, 2% 이런 식으로 쭉쭉 한 달, 두 달을 들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10% 손실이 났다 그러면 선물에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10배잖아요. 그죠? 10배라서 여기에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예, 삼성전자가 10% 정도 떨어질 정도의 손실이라면 이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이 1,000만 원 들어가는 게 10배니까 그죠? 약 2배 정도를 잡으면 뭐 이건 약간 예상입니다만 여기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퉁 치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주력 즉 내 자금의 90%를 투자한 삼성전자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1,000만 원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20%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가 20% 떨어지면 종합주가가 2000에서 한 400포인트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60포인트, 선물로 60포인트 정도가 급락을 하게 되니까 제가 대충 계산 안 됩니다. 계산 안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 삼성전자가 20% 떨어졌다 가정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손실이 2천만 원 손실이 나잖아요. 2천만 원 손실 나는데 이 1,000만 원밖에 투자 안 한 선물에서 수익이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주력 즉 여러분의 자금의 90%를 투자한 현물이 손실 났음에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되는 선물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손실이 3천만 원이 나버린다는 얘기지. 그죠? 3천만 원 수익이 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합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해지라고도 합니다. 즉 올라갔을 때는요. 삼성전자만 잡았을 경우에는 올라갔을 때는 5% 수익을 다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하방 베팅을 해놨을 경우에 수익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죠? 500 벌 수 있는데 300밖에 못 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급락을 해버렸을 경우에 즉 삼성전자가 10% 20% 급락을 해버렸을 경우에 삼성전자가 10%에서 20% 손실이 났을 때 이거 본전을 하려고 하면은 언제 본전합니까? 빠르면은 1, 2년 걸리고 늦으면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왜? 현물은 10%라지만 이 우량주가 10%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루 만에 절대 못 올라갑니다. 뭐 재수 없으면 9%까지 반등해 줬다가 즉 1% 손실이지. 그죠? 다시 10% 손실 났다가 20% 손실 났다가 또 19% 올랐다가 또 1% 손실인데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20% 내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차하면은 10년 동안 본전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물 주식의 장기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스닥 잡주를 잡았습니다. 코스닥 잡주를 10,000원에 잡았어요. 근데 요게 9,900원 됐습니다. 1% 손실 났죠? 그럼 1% 손실이 났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손절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죠.
왜? 주식은 장기 투자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9,800원이 되었습니다. 2% 손실이죠. 또 고민이 되겠죠. 이거를 손절해 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일 만에 9,000원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3일 만에 10% 손실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팔기 힘들어지죠. 근데 이 종목이, 자, 우리가 정의를 보고요. 자, 9,000원짜리 종목이 되었는데, 9,000원짜리가 다시 10,000원에 오려면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이 종목이 뭔가 호재가 있거나 뉴스가 있거나 뭐 대선 관련주거나 테마주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하루 만에도 올 수 있고, 그죠? 다음날 바로 상한가 쳐가지고 12,000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알고 보니까 세력주였고 잡주였다면은 이 종목의 본전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9,000원 왔다가 8,000원 왔다, 7,000원 왔다, 6,000원 왔다, 5,000원 왔다 깡통 차버리고 상장 폐지당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장 폐지율이 10년치를 보면요. 우리나라 종목들의 약 10%는 다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이 10%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의 50% 정도는 1년 전의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2018년도에 주가가 폭락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주가가 폭락을 시작해서 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2300 이상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고점에서는 조금 미흡하고 10% 정도 미흡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2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지금 종합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에서 본전이 왔냐 말이지, 그죠? 본전이 왔느냐 이거죠. 본전 근처가 왔느냐 말이죠. 안 왔지, 그죠? 여러분이 5만원, 2018년도에 5만원에 잡았던 우량주가 지금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35,000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주가가 다시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시 3만원 가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잡은 5만원 언제 오는 겁니까? 100년이 지나도 안 올 수가 있는 거죠. 왜? 현재 10년을 두고 봤을 때 약 10%의 종목들은 상장 폐지를 당하고 10%는 신규 상장이 되는데 그 나머지 50% 정도는 본전 근처도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우량주들 정말 시장의 중심인 우량주들만 전고점이 오기도 하고 상승을 더 하기도 하는데 하다못해 가지고 하이닉스를 제외한 현대중공업, 포스코 이런 우량주들도 2년 전에 본전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럼 본전이 언제 오겠습니까? 예, 정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망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오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3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배웠던 장기 투자가라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죠? 그거는 언제 하는 겁니까? 장기 투자라는 것은 장기 투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시장이 전체적인 바닥일 때입니다, 그죠? 시장이 전반적인 바닥일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종합주가가 너무 급락을 해가지고 바닥일 때, 폭락을 해가지고 바닥일 때. 두 번째는 뭡니까? 상승장에서 나오는 거죠. 상승장에서. 상승장에서는 비록 저점에서보다 더 높게 잡았지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요. 언제 잡아도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폭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했을 때 이거는 상승장이 아니죠.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얘기하지, 그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장기 투자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해징 개념으로 해징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해징의 개념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이 선물과 옵션 합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굳이 말하자면 해징이라고 개념인데요. 이렇게 현물과 선물과 이 옵션이 있는데요. 그럼 옵션이라 하는 놈은 뭐냐 이거지, 그죠? 자, 여러분이 1억을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이 1억을 투자하면요. 이 옵션에는 100만원만 투자하면 됩니다. 같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억을 투자할 때 100만원 투자하면, 자, 삼성전자에다 여러분이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5%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5% 내렸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손해났다, 그죠? 올라가면 얘기가 틀려요. 상승하면은요, 관계가,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자, 5% 올랐을 때를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 상승을 했어요. 종합주가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500만원 수익이 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원이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만원 손해를 받는 거죠. 그럼 플러스 400만원 되는 거죠. 500만원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만원을 손해를 보고 400을 버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안 난 것 뿐인 거지, 그죠?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봅시다. 중요한 거는 현물이 하락했을 때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자금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이 현물이 하락을 했을 때. 만약에 5% 하락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얘는 500만원 손해나죠. 500만원을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옵션에 1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5%를 내리게 되면은 얘는 500만원 수익이 됩니다. 즉 400% 수익이 되는 거예요. 400% 수익. 그럼 뭐야? 손실은 뭡니까? 제로가 되죠. 삼성전자에서 500만원 손실해갖고 옵션에서 500만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손실 플러스 제로가 돼버려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20% 급락을 해버렸다 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1억을 투자를 했으니까 2천만원을 수익이 나겠지. 그죠? 2천만원 손실 납니다. 복구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요. 100배가 수익이 나버려요. 5천만원 수익이 나버려요. 여기서 100배가 수익 나버려요. 삼성전자가 20% 떨어져 버리면 종합주가는 폭락하게 되지. 그죠? 종합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얘도 폭등을 하게 되거든요. 왜? 하락 베팅을 해놨는 거라. 삼성전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옵션에 풋을 사는 거야. 풋, 하락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 상승해버리면 얘는 빵원이 돼버리지만 얘가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50배가 올라버려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버리게 되면 20% 내리면 500배가 아니라 100배 나올 수도 있습니다. 50배가 아니라 100배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1000만원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100만원에 100배면 1억이지, 그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20%가 내려버리게 되면 삼성전자에 투자한 금액은 2천만원 손해를 보는데 100만원 투자해놨던 풋옵션은 1억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옵션이 뭔지도 몰라도 되고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옵션을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은 해진 개념으로서의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검증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옵션이라 하는 판때기인데요. 몰라도 됩니다. 4.22 눈을 여러분들 보이는 거 있지? 4.22라고 돼 있지, 그죠? 그러면 점은 빼버리고요. 끝에 원을 붙여 보십시오. 점은 빼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면 422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점을 빼버리고 원을 붙이니까 1080원 되는 거겠죠. 자, 얘는 얼마입니까? 점을 빼고 원을 붙이면 43원 되는 거죠. 그럼 얘가요. 이게 요 종목 제가 아무거나 찍어 보겠습니다. 2.45 245원짜리지, 그죠? 245원짜리 245원짜리에 5일 전에 주가가요. 5일 전에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0.09였습니다. 0.09. 점을 빼고 원을 붙이면 얼마입니까? 9원이죠. 9원. 9원입니다. 9원짜리가 4일 정도 만에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금 4일 만에 얼마입니까? 2.45니까 점 빼고 원 붙이면 245원이 되었어요. 요게 현재요. 현재 이제 선물 옵션은 야간에도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현물은 주간밖에 못하지만 야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행사가가 280짜리인데 야간에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거예요. 야간에 245 285인가 다시 자 280짜리네, 그죠? 자 280 야간에 얼마입니까? 지금 야간에 얼마입니까? 400원이죠. 400원. 4.03이니까 점 빼고 원 붙이면 4.3원입니다. 4.3원. 403원입니다. 야간장에서만 64%가 상승을 했습니다. 64%. 야간장에서 하루 만에 64%. 얘는 얼마입니까? 야간장 하루 만에 130%가 올라갔어요. 근데 보세요.
얘는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안쪽에 있는 하락 베팅입니다. 주가가 하락한다 베팅하는 거고 이쪽은 상승한다 베팅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놈 빨간색 친 요놈과 그죠? 자, 빨간색 친 요놈과 빨간색 친 요놈 비슷한 가격을 보겠어요. 비슷한 가격을 봅니다. 요거는 59원짜리고 요거는 38원짜리입니다. 여러분이 야간장 직전에 종가 직전에 만약에 상승한다에 100만원 하락한다에 100만원을 베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자 얘를 잡았으면은 41%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41만원 손실이 났어요. 그죠? 그럼 요걸 잡았다고 가정하면은 얘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121%죠. 그러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121만원이 났는 거예요. 동시에 100만원 100만원을 잡았는데 121만원 빼기 41만원 80만원이지. 그죠? 100만원 상승 베팅 100만원 하락 베팅을 했는데 수익이 얼마입니까? 80만원이에요. 그럼 200만원 투자를 해서 80만원이니까 약 40%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베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다 1억을 베팅하겠다. 1억을 베팅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하루에 거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1억을 베팅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야간장 전날 금요일날 야간장 하루 만에 40%의 수익이 났으니까요. 4천만원 수익을 냈다는 얘기야. 근데 상승을 해도 괜찮고 하락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그죠? 왜? 상승하는데도 베팅을 했고 하락하는데도 베팅을 같이 했잖아요. 1억을 동시에 베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상승을 해도 괜찮고 하락을 해도 괜찮아요. 상승을 해도 40% 수익이 나고 하락을 해도 40%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현물하고 옵션은 조금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요. 굉장히 큰 다른 점이죠. 조금 다른 게 아니고죠. 다른 점은 옵션은 크게 움직여야 돼요. 상승도 크게 나와야 되고 하락도 크게 나와야 돼요. 항상 상승이나 하락이 크지 않으면 시장의 움직임이 크지 않으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옵션의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는 0.5% 올라도 수익인데요. 종합주가가 즉 시장이 0.5%밖에 못 오르거나 0.5%밖에 못 내리게 되면 큰 시세가 안 나와요. 근데 종합주가가 1% 이상 오르거나 1% 내려버리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요. 레버리지 효과라 그래가지고 지렛대 효과입니다. 우리가 냉장고 큰 거를 그냥 들기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이용합니까? 도르래를 이용합니다. 도르래를 이용해서 힘을 분산시키면 굉장히 큰 물건들도 쉽게 올릴 수 있죠. 우리가 포크레인, 사람의 손으로 들 수 없는 어떤 큰 물건들을 포크레인으로 이용해서 이 지렛대 효과로 굉장히 쉽게 들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원래는 1만큼 오르면은 1만큼 수익이 나야 되는데 1이 오를 때 100이 올라가는 게 이 레버리지 효과인 거예요. 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킨 게 이 선물과 옵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다시피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얘가 지금 현재 야간장,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되면 얘는 400원에 출발할 거예요. 400원에. 그럼 4거래일 전에 5거래일 전이네. 그죠? 5거래일 전에 얼마였습니까? 9원짜리가 5일 만에 400원이 갔어요. 그죠? 그럼 이게 10원이라고 잡으면은 400원 갔으면 몇 배입니까? 40배지. 그죠? 40배. 그럼 4000%입니다. 그죠? 자, 5거래일 만에. 5일 만에 4000%가 났어요. 그럼 1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은 4000만원 수익이 났는 거죠. 여기서 끝이냐? 아니지. 그죠? 더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배, 50배, 60배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1억을 투자했을 때, 그죠? 1억과 1000만원, 그리고 100만원을 가정했을 때, 자, 1억은 안전한 자산인 삼성전자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20% 떨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20%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종합주가도 같이 폭락합니다. 왜?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지수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면 종합주가도 오르고 삼성전자 내리면 종합주가 내리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폭락과 폭등이 없다면은요, 큰 이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베팅하는 게요. 요런 베팅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또는 급등을 하게 될 때는 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해칭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급락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 그죠? 자기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급락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현물은 급락에 대한 대비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는 게 바로 이 파생이라는 상품이죠. 이 선물이라는 상품과 옵션이라는 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물에다가 1억을 투자한다면 이 옵션에 100만 원만 투자해도 현물에 1억을 투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얘기죠. 근데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100만 원이라면 약 1% 정도 되지, 그죠? 1%를 아까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드는 성격인 거죠. 보험을 드는 성격. 근데 얘기했다시피 이 상품들은, 선물과 옵션 상품들은 시장이 급등이 없거나 급락이 없으면 별 효과는 없습니다. 급락이나 급등이 없을 경우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급락을 하는 시장에서는요, 엄청난 큰 효과가 나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대략 한 3% 정도 내려왔습니다. 자, 6만 원을 찍고 지금 5만 8천 원 정도 와 있는 상태지, 그죠? 고점에서 몇 프로 내렸습니까? 약 한 3% 내렸습니다, 그죠? 그럴 때 지금 옵션은 얼마 올랐습니까? 현재 4,000%가 올랐어요. 4,000%. 그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1억을 투자하고 옵션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은 성적은 어떻습니까? 1억에 3%니까 300만 원 손해를 봤고요. 100만 원은 4천만 원 수익이 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퉁치면 얼마입니까? 3,700만 원 수익이 났는 거예요, 지금. 딸랑 옵션에 100만 원 투자했을 뿐인데. 그럼 만약에 선물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1,000만 원 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선물은 시장이 급상승 또는 급하락. 자, 급하락의 개념과 폭락의 개념은 틀리지, 그죠? 한 달 만에 종합주가가 100포인트 내리는 거를 급하락이라고 얘기를 제가 한다면, 한 달 만에 선물이 200포인트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폭락이죠, 폭락. 50포인트 떨어지면은 급락이지, 그죠? 급락이지, 급락, 그죠? 한 달 만에 50포인트 떨어지면은 급락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내리는 정도인데 이걸 급하락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50에서 100포인트 떨어지는 것을 급하락이라고 치면 종합주가가 20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은 폭락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단시간 내에 많이 떨어지면. 그러면 50에서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을 때 이 선물 투자를 했을 때 하고 옵션 투자를 했을 때 이 가치를 보면은 이럴 때는 선물이 좀 더 유리합니다. 왜?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 종합주가 50포인트 떨어져 봤자 많이 떨어지면 3%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손실이 300만원 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이 300만원 손실을 덮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선물이냐 옵션이냐 이거 차이인데요. 상품의 위험성을 감안하면은 선물이 더 정확합니다. 또 돈도 많이 필요하지, 그죠? 1억에 1,0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1억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좀 큽니다. 이것보다 현물보단 적지만 단독으로 봤을 때는 좀 적습니다. 대신에 선물은 안전합니다. 삼성전자만큼이나 안전합니다. 삼성전자만큼이나 안전한 상품이에요. 수익도 고수익이고. 그럼 시장이 만약에 급락이 나올 조짐이,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이번 상승장처럼 계속 올라간다. 그럴 때 삼성전자가 하락할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를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요. 왜?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니까. 삼성전자가 37,000원에서 6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더블이 났습니다. 그죠? 두 배가 올랐어요. 한 2년 상간에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좀 불안하지, 그죠? 예, 5만원 넘어가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것을 삼성전자를 팔아서 수익 실현해도 괜찮고, 혹은 다른 보험 성격의 소액으로 보험 성격의 상품을 사서 삼성전자가 급락을 할 것을 대비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왜? 현물 투자는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 파생 상품을 소액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재수가 좋으면 삼성전자 3% 내릴 때 선물은 25포인트 내려오고요. 옵션은 40배가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1000만원당 선물을 잡을 수 있는 가격은 두 개거든요. 25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1포인트에 50만원 수익이에요. 그럼 25포인트 내렸으면 얼마 수익이란 얘기예요? 자, 25 곱하기 50만원 해보세요. 1250만원 수익이죠. 1000만원 투자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100만원입니다. 한 개당 550만원이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선물 한 개가 550만원이니까 두 개면은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으로 두 개를 사게 되면 지금처럼 종합주가가 폭락을 해버리게 되면 삼성전자는 3% 손실인데 선물은 1250만원이 수익이 나버려요. 그러면 300만원 빼고도 1000만원 수익이 나버렸다는 얘기죠. 나는 삼성전자에 1억을 투자했고 선물에 1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삼성전자는 주력으로 되어 있는 내 금액은 이게 300만원 손실이 났는데 선물 하락 베팅을 해놨던 것은 얼마 수익이 나버렸다? 1250만원 수익이 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퉁치고 나니까 1000만원 수익이 나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폭락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4일 만에 이렇게 폭락할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뭐다?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진 개념으로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현물 1억을 사놓고 나는 옵션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옵션을 100만원치만 사두겠다. 날릴 각오하는 거거든요. 얘는 날리는 거 아니에요. 선물은 날리는 게 아니에요. 되게 안전해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구조상으로 봤을 때. 크게 수익도 나지만요. 크게 손실이 나진 않아요. 왜? 팔면 되니까. 10만원 손해났을 때 팔면 돼요. 그냥. 시장이 올라가 버리면 얘는 손해가 나니까요. 올라가 버릴 때는 얘를 팔아버려도 괜찮아요. 팔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올 때 싶을 때 다시 잡아도 괜찮아요. 대신에 삼성전자가 수익이 나잖아요. 왜? 상승을 하니까. 상승하니까 삼성전자가 1억이나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얘가 조금 손해 나더라도 팔면 돼요. 그냥. 팔고 상승할 때 안 잡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폭락한다 싶을 때 그때 이 선물을 매도를 쳐도 된다는 얘기죠. 하락 베팅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꼭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둘 다. 꼭 보유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야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어. 삼성전자를 수익 실현을 할까? 아니면 선물이나 옵션을 베팅을 해서 위험에 대비를 할까? 즉 삼성전자가 20% 수익이 났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근데 팔려고 하니까 자꾸 올라갈 것 같은 거라. 이럴 때 떨어지면은 20% 먹었는 게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험의 성격으로 이 선물이나 옵션을 잡는다는 얘기죠. 근데 같은 레버리지로 봤을 때 현물은 1억을 투자하면은 선물은 1000만원이면 충분하고 옵션은 1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왜? 100만원이 4일 만에 4천만원이 돼버리거든요. 삼성전자를 잡아서 40% 수익이 나야지, 삼성전자 1억을 잡아서 40% 수익이 나야지 4천만원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로 40% 먹으려고 하면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파생은 4일 만에 100만원이 4천만원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100만원이 4천만원. 하루 만에도 1000%씩 나와요. 근데 이거를 단타 개념으로 매매하시게 되면은
너무 급등락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으면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근데 현물의 해진 개념으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은 이거는 뭡니까? 보험 중에서도 엄청나게 암이 걸리면 5천만 원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암 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죠. 안 주는데도 보험금은 내야 됩니다. 왜? 암이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근데 보험금이 얼마입니까?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보험료가 2, 3만 원이에요. 1년 동안 내봐야지 20만 원, 30만 원 안 됩니다. 10년 내봐야지 2, 300만 원 안 돼요. 근데 10년 안에 암만 걸리면 5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되는 보험료를 나는 암이 안 걸릴 거니까 안 내겠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려버리면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돈은 누가 한다? 내 돈으로 내야 돼요. 근데 내가 비록 암은 안 걸렸지만 한 달에 2만 원, 즉 푼돈 2만 원을 내게 되면은 언젠가는 암이 걸리게 되면은 내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암이 안 걸리더라도. 여유가 없는 사람은 2만 원 아까워서 보험을 안 들어놓다가 나중에 암이 걸리게 되면은 수천만 원을 내 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치료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뭔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있다. 너무 많이 올랐다.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물을 파는 거지, 그죠? 현물을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는 하락이 나오면 베팅을 안 하면 돼요, 그냥. 상승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안 하면 돼, 매매를 그냥.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매일 매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하락을 하는데 자꾸 현물을 베팅을 하게 되면 단타로 하루에 1, 2% 먹는 거는 괜찮은데 잘못 잡아가지고 30% 물려버리면 어디 됩니까?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파생이라는 상품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4일 만에 40배, 50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에서는 뭡니까? 최상이죠. 로또죠, 로또. 만약에 이번 하락장에서 4일 전에 내가 미친 척하고 1,000만 원을 포패팅했다 그러면 이거 얼마 됐습니까? 4억 됐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이 4억 돼버렸어, 지금요. 로또지, 로또. 물론 로또는 5,000원 가지고 10억을 버는 건데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815만 분의 1입니다. 벼락 4번 맞을 확률이죠. 얘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이렇게 되는 장이 10번씩 나옵니다. 지금 요즘은 매일 나옵니다. 매일. 요즘은 하루에 1, 200% 오르는 게 매일 나와요. 매일. 3, 4일에 10배 올라가는 거 매일 나옵니다. 하루에 한 달에 몇 번씩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1월달은 거의 매일이 3, 400%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3, 40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일이면 몇천 프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공부를 할 만하다는 얘기죠. 자, 전날 야간장을 보면은요, 이제 쉽게 말하면 코로나 얘기했지, 그죠? 미국은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방 베팅했던 세력들이 주가를 좀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거고요. 요거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27,400까지는. 왜 이 자리가 하방 베팅했던 사람들의, 맨 첫 자리거든요. 하방 베팅했던 사람 첫 자리.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하방 베팅을 했으면 좋았다. 지금 600포인트니까 하방 베팅 1,000만원만 했었어도 지금 한 1,000만원 벌었을 겁니다. 아마. 따버리지, 그죠? 예. 이런 거 먹으면 좋은데 참, 이런 용기가 없어요. 이런 거야. 왜? 이걸 잡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잡니다. 잡아놓고. 모르겠다고 잠잡니다. 눈 뜨고 일어나보니까 1,000만원 수익이 났는 거예요. 1,000만원 잡았는데 1,000만원 수익이 나 있어요. 아싸 하면서 팔겠지, 그죠? 근데 제 성격은요, 이거 1,000만원 잡아놓으면 잠 못 잡니다, 저는. 밤새도록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안 보면 답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잠 자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자야 돼요. 팔고 자야 돼요. 그런 제 성격을 아니까 아예 베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먹고 마는 겁니다, 그냥. 이거 안 먹으면 어때요? 내가 오래 사는 건데. 자, 주가가 미국은 이렇게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 주간장을 제가 방금 전에 한번 일나자마자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우리나라 주간장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되면은요, 이제 시장 바닥이 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닥이 와요. 제가 이 시장에서 지금 상승 하락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이유가 떨어져야 될 자리이긴 한데요. 앞전에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4일 만에, 4, 5일 만에 이렇게 폭락할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상상을 해요? 하루에 등락폭이 클 때가 2, 3포인트인데, 그죠? 선물지수 2, 3포인트인데, 이 정도쯤이면 종합주가로 치면은 한 10에서 15포인트 정도까지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이런 시장은 분석이 가능해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분석 가능해요. 근데 하루 등락폭이 5포인트 넘어가 버리면요. 선물지수 5포인트 넘어가 버리면은 종합주가는 20에서 30포인트가 왔다 갔다 그래 버리죠. 그러면요. 분석됩니다, 당연히. 근데 분석을 해서 2, 3포인트 움직일 때 분석을 해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 손실은 크게 안 나요. 근데 만약에 5포인트 시장에서 내가 분석을 했는데 실패를 해버리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제 시황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시장에서는 분석을 안 해드려요. 왜? 제 시황을 믿고 베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제 시황이 안 맞더라도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만은 실력이 없는 분들은 제 시황만 보고 매매하다가 잘 맞거든. 야, 어제도 맞췄고 내일도 맞췄고 전날도 맞췄고 계속 맞췄으니까 오늘도 맞을 거야 생각하는 거라. 그러다가 하필 제가 틀리는 날, 제 시황이 틀리는 날, 제 시황의 성공률은 70%라고 얘기 드렸지, 그죠? 좀 잘 맞을 때는 90% 나와. 10번 중에 9번을 맞춘다. 좀 못 맞을 때는 40%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70%입니다. 그러면 10번 중에 7번은 맞추고 3번은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필 틀릴 때 여러분들이 풀베팅을 했는 거라. 왜? 여러분 생각에도 저하고 똑같은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똑같이 뷰를 볼 때 제가 하락합니다 했는데 여러분도 하락할 같은 거라.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욕심을 내가지고 베팅을 많이 해버리거든요. 하필 그럴 때 틀려버리면은 여러분들 엄청난 손실 날 수 있고 제 원망을 많이 하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저한테 100원짜리 하나 깎아 하나 사준 적이 없는데 왜 제가 여러분들 원망을 드려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날에는 시황을 안 적는 게 좋습니다. 시황이 안 보여서 안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괜히 쓸데없이 이 시장 보고 있다 큰 손실 날까봐. 7번 맞출 때 제대로 먹어가지고 크게 먹으면 괜찮은데 먹을 때는 쩌짠쩌짠하게 뭐 몇십만 원씩 먹다가 하필 틀릴 때 들어가지고 1, 200만 원, 뭐 1, 2천만 원 날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내 원망할 거 아닙니까? 저 오래 살 생각 없거든요. 저 200년 살 생각 없어요. 한 100년만 살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 욕하면 200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까딱하면은 제가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저 그런 거 별로 안 바라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한 100년만 살고 말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저 욕을 하면은 제가 피치 못하게 200년 살 수 있고 300년 살 수도 모르기 때문에 드라마에 나오는 뭐 간달프 이런 사람처럼 막 이래 되면 곤란하니까요. 그렇게 오래 살 생각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시황을 분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등락이 너무 크니까. 자, 5포인트가 왔다 갔다 그래버리면요. 옵션 가격으로 2, 300% 왔다 갔다 그래버려요. 아침에 100원 하던 게 300원 가버린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아침에 100원 하던 게 20원까지 떨어져 버려요. 위험성이 굉장히 크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분석보다는 대응을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매매 괜찮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세요. 지금 시장은 폭락, 폭등을 하는 장입니다. 하루 만에 막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요. 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장대가 모이거든요. 10포인트 떨어지면 10포인트 선물. 선물 10포인트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그냥 뭐 IMF 때나 보던 폭락입니다, 이게 지금. 5포인트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요즘 심심하면 나와요, 지금. 심심하면은. 고점 저점 5포인트 막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는 이 분석이 별로 의미가 없다.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279.45짜리
그 다음에 286.60자리. 두 가지가 중요한 자리거든요. 빨간색 자리가 282.58이 있네. 그죠? 60이라고 보시면 돼요. 58 이런 거 보지 마세요. 60이라고 보시면 반올림 하세요. 4452. 84는 뭡니까? 85입니다. 4452 하시면 됩니다. 71은 뭡니까? 4452 하면 70이지. 그죠? 근데 요 수치들이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84가 맞다는 얘기예요. 84가. 84가 맞는데 왜? 이거는 계산기를 두들겨서 나오는 거거든요. 계산기를 두들겨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 수치들은 정확하게 84가 맞습니다. 84 맞는데요. 그렇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85로 보시란 얘기예요. 4452 하시란 얘기예요. 끝자리는 소수점 두째 자리는 4452, 73은 70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 지금 중요한 자리가 빨간색 선하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이 있는데요. 이 선은 크게 의미 안 두셔야 돼요. 이 선은요. 요 색깔 갈색 선은 별로 의미 안 두셔야 되는데 갈색 선 다음이 요 분홍색 선 중요도입니다. 분홍색 선도 얇은 게 있고 굵은 게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 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선. 요 순서대로 갑니다. 중요도가. 요런 것도 있지. 그죠? 요런 거는 뭐냐 하면은 요 색깔. 초록 색깔은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중요한. 요거는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선 이렇게 표시를 해두거든요. 자, 봤을 때 중요한 자리가 빨간색 선과 이 파란색 선이라고 했어요. 파란색 선이 286.6이죠. 깨버렸습니다. 그죠? 깨버렸어. 일단 한번 깨버렸어요. 그럼 지금 빨간색 선이 282.58이거든요. 60이다. 그죠? 282.60. 근데 야간장 보니까 281까지 깨져버렸어요. 얘도 붕괴돼 버렸어요. 그럼 남았는 게 281.35겠지. 그죠? 281.35. 다음에 281.35.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280.35. 그 다음 중량이 뭡니까? 279.45. 월요일날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지지선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요 자리는 뭡니까? 파란색 선이라는 거. 281.60은 뭡니까? 빨간색 선이라는 거. 중간에는 뭡니까? 색깔이 별로 없는 거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지 저항선은 맞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다. 현재 자리에서 야간장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요한 자리는 뭡니까? 282.6과 279.45다. 중간중간에 두 개 정도는 더 있고. 그러면 지금 상태로 봤을 땐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날, 늦어도 화요일날, 월요일날 오후, 월요일날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제가 그려보면은, 자, 종가는 285인데요. 야간 시작이 282 정도나 281 정도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럼 282.6을 깨버렸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뭡니까? 빨간색 선이니까 중요한 저항 지지선이거든요. 지지선을 깨버렸잖아요. 그럼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온다는 얘기. 다음 지지선이 어디입니까? 요 자리지. 그죠? 요 자리. 그럼 요 자리를 지지하는지 봐야 되겠죠. 지지하게 되면 어디 되냐? 바로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자리를 지지 못하게 되면 요 자리까지 떨어지겠죠. 그럼 다음 또 또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그죠? 그럼 이것도 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279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걸로 예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걸로. 월요일 날 오전에 이게 나올지, 월요일 날 오전에 안 나오면은 월요일 날 오후에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고요. 월요일 날 오후에도 안 나오면은 화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면 그만이지, 그냥.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방 베팅을 안 할 거란 얘기죠. 월요일, 화요일 날 하방 베팅을 안 해요. 10포인트 더 내려왔다. 그리고 풋이 2000% 올랐다. 하든 말든 모르겠고요. 풋은 단타로만 봅니다. 베팅을 한다면은 콜로 보는데요. 콜은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풋은 수익이 나더라도 단타로만 본다. 그럼 콜은 자꾸 버텨도 되겠네.
이거를 보려면은 뭘 봐야 됩니까? 양압을 봐야 되죠. 지금 양압이 어떻습니까? 미쳤지, 그죠? 양압이 미쳤습니다, 지금. 졸라게 높아요. 그럼 뭡니까? 얘도 아닌 거예요. 하락하는데 콜 베팅도 아닌 거예요. 단 월요일에서 화요일날 사이에 나오는 이 급등은 최소 3에서 5포인트 정도까지는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떨어진 폭을 보시면은 27포인트 떨어졌어요. 월요일날 대비하면은 6거래일 만에 5에서 6거래일, 즉 5, 6일 만에 27포인트 떨어졌으니까 10포인트 정도는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반등. 근데 10포인트가 하루 만에 올라가기는 힘든 수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포인트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압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저점만 잘 잡으면 콜로도 100% 이상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 근데 웃기지, 그죠? 풋은 지금 4000% 수익 났는데 100% 먹자고 내가 콜을 잡아야 되냐 이거지, 그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풋이 4, 5 거래일 만에 4000%가 올랐는데 여러분들 4%는 벌었습니까? 여러분 자금 대비해가지고 4%번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1000만원 투자하면 40만원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40만원 지난번 폭락할 때 40만원 이상 번 사람 몇 명 있습니까? 40만원 돈도 아니잖아요. 1000만원에 40만원이면. 근데 번 사람 있습니까? 이 10%도 안 될걸요, 아마.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일 겁니다, 지금. 시장이 100만원만 넣어도 4천만원 수익이 나는 하락장에서 여러분 계좌는 뭡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90%고 40만원 번 사람이 10%밖에 안 나요. 40만 이상 번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0%는 뭐예요? 이 좋은 시장에서 손실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돈 벌었습니까? 4000% 올린 사람이 돈 벌었겠죠. 외국인이 돈 벌었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 돈 다 외국인이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100% 수익이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먹을 수 있어요. 큰 돈이죠. 1000만원 투자했을 때 1000만원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쉽게 먹을 수 있는 100%가 중요한 거지. 내가 먹지도 못하는 4000% 주면 뭐합니까? 먹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월화 중에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왔을 경우에는 쉽게 100%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먹을 수 있는 게 30% 정도는 눈 감고도 먹을 수 있다. 왜? 쉽게 먹는 게 100%니까 눈 감고 먹을 수 있는 게 30%는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은 전날 100원에 마감했던 콜이 월요일 아침 되면은 50원 출발하겠죠. 요게 100원 다시 가면 어떻습니까? 시장은 보합이에요, 그냥요. 콜 가격은 뭡니까? 전날 100원짜리가 50원 시작했다가 100원 갔으니까 이건 보합이에요, 그냥, 그죠? 근데 50원에 잡은 사람은 뭡니까? 100% 수익 나는 거죠. 이게 다음날 또 올라가지고 또 100% 올라갔다. 200원 됐다. 그럼 50원에 잡은 사람은 400% 수익이 나는 거죠. 100원에 잡은 사람은 반토막 났다가 100% 먹는 거지만 50원에 잡은 사람은 400%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럼 1000만원 더 가면 4000만원 먹는 거죠. 어떻게? 하루 반나절 만에. 당일 50원에 잡아서 100원에 안 팔고 객 있다가 다음날 오전에 200원 갈 때 팔아버리면 순식간에 400% 수익이 나버린다. 얼마나 쉽게 수익 납니까? 이런 게 좋은 거란 말이지. 이런 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늦어도 하루 안에 답이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4일, 5일을 버텨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못 먹어요. 강 큰 사람이거나 아주 푼돈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못 먹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릴 거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죠. 반토막 날 걸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1000만원에 500만원 손해날 걸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손해볼 생각 없잖아요. 저는 특히 없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4000만원 먹을래, 40만원 손해볼래 그러면 저는 40만원 손해 안 보고 4000만원 안 먹을 겁니다. 확실한 건 없잖아요. 아무것도. 뭔가 하나라도 확실하면 괜찮지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안 먹을 거예요. 40만원 날리기 싫어요. 4000만원 필요 없어요. 40만원 먹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먹는다고 치더라도 내가 40만원 번다고 제가 부자가 됩니까? 부자 안 되거든요. 근데 40만원 벌고 말면은 1초 만에 매매 끝나고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데 4천만원 벌려고 하면 하루 반나절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밤을 새야 된단 말이에요. 제 성격상.
그래야 4천만 원 벌면은 병원비로 4천만 원 들어가 버리지 나중에. 그죠? 암 걸려가지고. 그럼 쌤쌤이잖아 결국에는. 쌤쌤이가 아니지. 암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4천만 원 병원비 안 날렸다고 좋아할 게 아니죠. 왜? 몇 년 동안 고생해야 되거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제 조심하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병은 안 걸리는 게 좋으니까 나는 40만 원 먹고 말겠다는 얘기죠. 4천만 원을 버나 40만 원을 버나 제 인생이 달라질 건 없잖아요. 40억을 벌고 400억을 번다 그러면요. 한번 해볼만 하죠 그냥. 잠깐 1년 동안 매매해가지고 40만 원, 400만 원, 400억 번다 그러면 할만하죠. 근데 세상에 대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400억을 벌고 싶으면 4조를 들고 오라고요. 4조가 있는 사람들은 400억 벌 수 있어요. 쉽게 벌 수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쉽게 벌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 투자 해놔놓고 4억을 벌겠다는 얘기하는 그건 돈놈이지, 그죠? 그건 돈놈 심보죠. 그 로또도 돈놈 심보죠. 5천원 베팅 해놔놓고 10억 벌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로또가 한 100만 원 했었으면요. 한 장당 100만 원 했었으면은 그러면 10억 벌 수 있습니다. 근데 5천원 베팅 해놔놓고 10억을 벌려고 하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걸리는 거예요. 매주 쓸데없이 돈만 날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또가 아닌 일반 투자에서 100만원 가지고 4억 벌려고 하면요. 그거는 돈놈 심보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벌 수 있는 최대 한도는 40만원입니다. 그 정도만 벌면 돼요, 그냥. 근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400만원 날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40만원 먹을 수 있어요.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되니까. 40만원 먹기 위해서 필요한 손실은 4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입니다. 여러분이 10만원 먹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하루에 10만원을 먹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100만원 손해를 각오하고 들어가세요. 그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뭐 10만원 그까짓 거 얼마나 간단하게 뭐 대충 그냥 1초만 베팅해도 10만원 나 벌 수 있어. 1, 20만원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만만하게 떵떵거리는 사람들 결국에는 뭡니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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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다가 300만원 날려본다고. 그럼 뭐야? 10만원 버는 게 의미가 없잖아. 300만원 날려버릴 건데. 그죠? 그럴 것 같으면 10만원 안 벌고 300만원 안 날리는 게 맞는 거죠. 이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한 달에 5번만 베팅해서 들어갈 때마다 100만원씩 먹었다. 그럼 뭡니까? 500만원 수익인 거죠. 상상 속에서 있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나. 여러분이 베팅할 때마다 100% 수익이 날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들어갈 때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고. 아니죠. 그 100만원도 잘 분석해보면 장중에 200만원 물렸다가 쩐나게 고민하고 있다가 재수 좋게 100만원 수익 나가 팔았는 거라. 그럼 언젠가는 뭡니까? 200만원 날린다는 얘기잖아. 그 시간이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매매는요. 끝이 안 좋아요. 100번 1000번 잘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한 번이면 깡통 차버리거든요. 하루 열받아가지고 500만원 질렀는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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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을 벌었어요. 근데 재수없게 딱 걸려붙는 기라. 자기도 모르게 물타기를 들어가는 기라. 500만원 들어가는데 또 500만원 물타기 들어가. 통장에 돈 빼가지고 또 열받네. 또 1000만원 물타기 들어가. 또 물렸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3000만원 있는 거 다 질러버리는 거야. 그건 뭐야? 한 5천만원 들어가는데 손실이 90% 나버렸어. 그럼 그동안 100만원 먹었는 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4천만원 날라가 버렸는데. 깡통인데. 그럼 나중에 1000만원 남아있잖아요. 그럼 1000만원 해도 건져야 돼. 90% 손실이지만. 근데 어떤 생각합니까? 에이 씨발 모르겠다. 그럼 나도 본다고. 그럼 그 1000만원 마저도 10만원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그때서야 손절합니다. 그러면서 갑니까? 내가 미쳤지. 1000만원이라도 건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00만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존나 큰 돈이거든. 한 달에 100만원씩 적금 넣어야지 1000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10만원씩 적금 넣으면 10년 걸려요. 1000만원 날리는 거는 하루 만에 가능한데요. 5천만원 날리는 것도 하루 만에 가능한데 5천만원 벌려고 하면요. 몇십 년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월급 500만원 받는 사람도 5천만원 모으려고 하면요. 뭐 생활비 쓰고 이렇게 하면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그 10년 이상 걸리는 돈을 하루 만에 다 날리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매매가 잘못된 거예요. 매매도 잘못됐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엔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머리 엔진.
겉은 보기 좋은 람보르기니인데 안에는 마티즈 엔진이 들어가 있는 기라. 그러니까 뭐야? 차체는 존나게 크고 멋있고 웅장한데 알맹이는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가 안 나가요. 그러면요. 겉멋만 들어있는 기라. 폰만 잡고 돈은 시험도 못 벌면서. 그랬잖아요. 4,000% 올 동안 40만원 수익 낸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 만원만 투자해도 400만원 수익이잖아요. 만원만 5일 전에 만원만 투자했어도 40만원 수익이거든요. 근데 그 만원 투자해가지고 40만원 수익 낼 실력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뭐, 한 달에 100만원, 한 달에 뭐 10만원, 20만원도 벌 수 있겠냐고요. 못 벌지. 돈만 까먹지. 껍데기는 람보르기니 기를 필요가 없어요. 껍데기는 마티즈라도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좋아야 되는 거죠. 엔진오일을 제대로 집어넣고요. 소모품 교환 잘 해주고요. 그러면 마티즈도 잘 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람보르기니 길이면 뭐합니까? 오일 비싸다고 제대로 안 집어넣어주고 소모품 교체 안 해주면 차 덜덜덜덜 거리다가 100만원 수리비면 될 걸 가지고 나중에는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수리 내야 되고 그래 되는데 내 거력에 맞게 적당한 차를 타고 내가 그 차의 엔진을 잘 관리하는 게 최상이라는 얘기죠. 엔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욕심이라는 거, 대박이라는 거. 내가 지금까지 5천만원 손해를 봤는데 이걸 한 방에 복구하고 싶다. 어떻게? 500만원 가지고 10배만 먹으면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주식시장에 돈을 빠뜨리게 됩니다. 엔진을 바꿔줘야 돼. 자, 대충 시장을 말씀드렸고 이제 또 1시간이 넘었는데요. 이런 영상들이 제가 저희 시끄리 카페에 오면요. 한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2월 달도 다가왔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오시라 마시라 얘기는 잘 안 드립니다만은 연구소에 보면은 이런 주식을 잘하는 방법 뭐 이런 영상들 구석구석에 다 숨어 있습니다. 마인드 강의, 여러분들 공부를 위한 강의 1주차부터 쭉 나와 있고요. 유튜브 강의방에도 있고, 실전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전 주차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고, 또 이 수백 개의 실전 영상들, 작년 7월 11일 날 만기일 날 매매했던 영상, 같이 한번 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를. 그러면 목표가는 얘기했다시피 1,000이지, 그죠? 그러면 12월에 잡으면 무조건 수익이죠. 13월도 파시고 14월도 파시고 15월도 파시고. 근데 13월에 잡아버리면요. 13월에 잡아버리면 12월 와버리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지죠. 그리고 15원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16원, 13원이었는데 바뀌었죠, 지금은요. 15원, 12원으로. 그런데 가끔씩 떠내기들 있잖아요. 떠내기들이 해오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 채소 같은 거 있거든요. 보기에는 좋아요. 집에 딱 와서 만져보면 감자가 몰랑몰랑해요. 따라지 않고 돌파하는 것 같은데요. 한팅이 요거 깨야 됩니다. 자, 작년에 만기일날 매매했던 영상들, 그리고, 마인드 강의를 괜찮은 게 참 많은데,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망한다.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다.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겁하셨군입니다. 근데 반대로 언제 날려먹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도 날려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거를 3천만원 다시 만들어줬다가 가난이라는 것에서 못 벗어나요. 가난이라는 것은 꼭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돈 없는 거지, 그죠? 쪼달리는 거죠.
전거금도 의심애매하는 사람들은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돈 좀 벌만 하면은 대여계좌 사장님이 토껴버리지, 그죠? 자, 이런 강의들이 연구소의 시크릿 카페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볼 수 없는 것들,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볼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더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번에 2월달 운영 계획을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어차피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날릴 돈이잖아요. 저한테 기술이라도 배우세요. 기술이라도 배우시면은 영원히 안 날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주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만할 수도 있어요. 그냥 주식. 도저히 뭐 내 실력으로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 버는 사람은 10%밖에 안 내고 날리는 사람이 90%인데 날리는 사람이 안 날리면은 어떻습니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만 버는 게 아니라 안 날리는 것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전재산인데 그거 날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1, 2천 날렸는데 열받아가지고 아직 3, 4천 남아있는데 그거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요. 놔두면 다 날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저한테 기술을 배우세요. 기술을 배우시고 마인드를 배우세요. 그래서 주식을 그만두게 되면은 저덕에 몇 천만 원 버신 거잖아요. 맞지, 그죠? 안 날린 것도 번 거니까. 재수 좋게 잘 배우셔가지고 돈을 저처럼 쭉쭉 벌게 되면은 그러면 천만다행인 거고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더 날릴 거를 막아주는 거. 도저히 주식시장은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신을 들게 되면요, 사람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하게 되느냐? 모르니까 그런 거라. 시장이 뭔지, 왜 내가 돈을 못 버는지, 왜 내가 꾸준하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안 것을 가지고 투자를 내가 돈을 버는 거. 두 번째는 그냥 포기하는 거. 그리고 다시는 근처에 오지 않는 거. 둘 다 괜찮은 선택입니다. 근데 몰라서 계속 돈을 날리는 게 최악인 거죠. 사람은 언제 후회하는지 압니까? 돈 다 날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돈을 다 날리기 전에는 후회를 안 해요. 돈을 다 날리고 나서야 후회를 해요. 밑바닥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거 가면 늦었어요. 돈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주식도 못 하고요. 밥도 못 사 먹고 생활도 못 해요.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돈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어요. 있는 돈 가지고 잘 쓰면은요, 예를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1년 정도 쳐놀면서도 먹고 살 수 있어요. 큰 돈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3천만 원은 푼돈이지, 그죠? 하루 만에도 날아가는 돈이에요. 사이버머니 같습니다. 포카처럼. 우리 옛날에 피망 포카처럼 10조씩 들고 있는데 정말 한 일주일 열심히 노력해가 10조를 모았는데 날리는 건 얼마니까 하루 만에 날아가 버려.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려. 한 방에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카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 기라. 그래서 질렀어. 내가 포카인데 질렀어. 버뜩 열고 보니까 저 사람도 포카라. 어디 됩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패를 쥐고 있어도 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내 돈 12조는 어디 됩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내가 그거 모은다고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밤새도록 포카 쳐가지고 땄는데 날리는 거는 한 방이란 얘기죠.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년 뒤에든 20년 뒤에든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식으로 베팅을 안 합니다. 왜? 그 결과는 방금 얘기했던 포카 게임하고 똑같거든요. 돈의 소중함을 모르게 돼요. 7만원 벌었습니다. 제가 어제 야간장에서 잠깐 매매를 베팅을 좀 했는데 이 계좌 아닌가? 이 계좌 아니네, 그죠? 이 계좌 말고 다른 계좌로 제가 7만원을 벌었다고 올려드렸지, 그죠? 그 야간장에 조금 더 베팅해가지고 84,000원인가 벌었습니다. 제가 계좌를 보여주면 되는데 뭐 귀찮으니까 놔둬보고요. 그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야, 푼돈 벌어가서 뭐하노요? 예, 맨날 푼돈만 버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제가 ELW 할 때도 그랬고, 제가 현물할 때 2008년도 이전에 2007년도쯤에 현물할 때도 저를 놀리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2007년도인가 8년도부터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ELW 할 때도 저를 놀리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푼돈 버네. 하루에 적게 벌면 7만원, 10만원 벌고, 많이 벌면 4, 50만원, 70만원, 100만원도 벌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25만원 정도 벌고, 한 달로 치면은 한 300에서 한 600 정도 벌고, 야, 푼돈 버네, 맨날. 맨날 버는 것 같은데, 푼돈 버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그죠? 제가 연구소의 매매 일지를 보면은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매매해왔던 일지가 월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10년 전에 것도 있고 20년 전에 것도 있을 거고 뭐 이게 저작년 거네. 그죠? 이거 말고 팍스넷 들어가시면 제 10년 전에 일지도 있습니다. 제 아이디 쳐보시면 전국판생고 쳐보시면요. 뭐 2010년도 이전 것도 있습니다. 일지 찾아보시면 다 있고요. 이제 있는데 이렇게 푼돈이 모이면요. 이렇게 푼돈이 모이면은, 손해도 봅니다, 저도, 그죠? 푼돈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목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푼돈이 모이면 목돈이 돼요. 목돈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푼돈이 모이면은 목돈이 되는 거예요. 푼돈이 모이면은 목돈이 된다니까, 이게요. 쳐놀면서 하루에 10분 매매하고, 1월달, 2월, 3, 4월달, 200만원 벌면 어때? 일지 한번 보세요. 이게 빨간색이 수익이고 파란색이 손실이거든요. 일별로 한번 보세요. 일별로. 날짜별로. 돈이 쭉쭉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눈이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 하루에 10분 매매하고 쳐놀고 맨날 놀러 댕기고 하면서 이렇게 벌면은, 아니, 이렇게 벌면은 한 달에 100만원만 벌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제가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500만원. 그 중에서 얼마 투자합니까? 실제로는? 원금은 500이고 투자하는 금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날려봐야 10만원이에요. 날려봐야 1, 20만원이라니까. 먹으면 1, 20만원. 근데 매일 벌어. 그럼 어디 됩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럼 먹고 사는 데만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돈 많이 모았습니다. 지금 제가 자랑할 만큼 많이 모은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렇게 옷에 추리닝이 한 4, 5개 있거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냐 그러면 추리닝마다 주머니에 몇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갈 때 그냥 만 원짜리 몇 개 혹시나 몰라서 예배로 주머니에 넣거든요. 그 잠바들 있잖아요. 잠바도 한 서너 개 있는데요. 잠바마다 막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하고 있어요. 그 가방도 한 2개 정도 있는데 가방에 이렇게 포켓이 한 5개씩 있거든요. 포켓 쳐보면 5만원짜리 2개, 3개 나오고 만원짜리 서너 장 나오고 1,000원짜리 몇 개 나오고 뭐 그냥 아니 큰 돈은 없습니다. 몇 천만 원 되는 돈, 이런 돈은 당연히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서랍 열어보면, 윗서랍에는 5만원짜리 한 30장하고, 만원짜리 한 20장 있고, 또 서랍 하나 열어보면 5만원짜리가 한 50장, 100장 이래 있습니다. 왜? 인출하면 전 돈을 인출해버리거든요. 이번 달 수익 났는 470만원도 인출했어요. 근데 그걸 은행에 넣어놓으려고 하니까, 은행에는 충분히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요. 그래서 저는 돈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현금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넣어놓으면 도둑놈 들어오니까 안 되니까 은행에 넣어놓는데 한 번씩 돈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번 달에 번 돈은 제가 벌 때마다 은행 가서 찾아요. 매일매일. 찾아가지고 10%는 적금을 넣습니다. 왜? 내년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파생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10%는 적금을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뭡니까? 그냥 서랍에 좀 넣어놔야 한 2달. 그러면 그게 또 1,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날 잡아가지고 제가 이 서랍을 열어가지고 돈을 꺼내봅니다. 꺼내가지고 한 만져봐요, 이게. 제가 요즘은 5만원짜리가 많아요. 5만원짜리를 만져보는데요. 만져보면은 5만원짜리로 1,000만원은 별로 돈이 크지가 않아요. 100장밖에 안 되잖아요. 200장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만원짜리로 1,000만원이면은 1,000장이거든, 1,000장요. 돈 졸라게 많습니다. 300만원만 서랍에 넣어놓고 이렇게 주물락주물락 끓여도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한 번씩 이불에다가 돈을 펼쳐놔, 그냥. 5만원짜리로. 한 석 달 동안 번 돈. 펼쳐놓으면 한 1,000만원 좀 되잖아요. 그 위에다 한번 누워봐요, 그냥. 신사임당 쫙쫙쫙 깔아놓고 누워봐요. 옛날에는 만원짜리를 했거든요.
요즘 5만원짜리 있으니까 5만원짜리 쭉쭉쭉. 옛날에는 한 300만원 도 찾아가지고 제가 깔아놓고 누웠는데, 요즘은 이제 5만원짜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쫙 깔아놔요. 1000만원만 있으면은 이불에 다 깔 수 있습니다. 깔아가 누워봐요, 그냥. 돈이 되게 더러운 거거든요. 세균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냄새도 맡아봐요. 그래가 한 30분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다가 돈 싹 그다 가지고 다시 서랍에 넣어놓고 다음날 은행가 적금을 넣어놓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요, 5만원짜리가 이불 사이사이에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그 금액을 살려보질 않아요, 제가요. 왜, 갈 때마다 뭐 20만원, 얼마, 며칠 전에 60 몇만원 수익 났지. 67만원, 그죠? 찾아놓으니까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 정확하게. 돈이 큰 건 아닌데, 얼마인지를 몰라. 그러면, 대충 마켓치카고 집어넣어놨는데, 보면 이불 사이사이에 5만원짜리가 한 두세 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떤 생각 드는지 압니까? 이야, 씨발, 땡 잡았다. 야, 꽁돈 생겼다. 길 가다가 돈 주순 기분이에요. 내 돈인데. 저도 만원 크거든요. 5만원 큰 돈이에요. 5천원도 큰 돈입니다. 아까워서 잘 안 써요. 만원도 큰 돈이고 15,000원도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불 정리하다가 갑자기 5만원짜리가 한 두 장 나와보세요. 완전 껌주순 돈이지. 내 돈이지만 완전히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도요, 이렇게 벌고 이렇게 살아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처럼 한 달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억 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하루에 1, 20만원만 벌면 돼요. 제가 십몇 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것만 해도요, 충분히 여유있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제가 한 5년 정도는 투자 안 하고 쳐놀아도 살 수 있어요, 저는요. 그럼 나중에 제가 60살 넘어가고 70살 넘었는데,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뇌졸중이 오거나 신경경색이 왔습니다. 뭐 신경경색은 뒤지는 거니까 관계없는 거고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반병신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사람이 병이 걸리면 오래 못 살거든요. 건강할 때는 뭐 100세까지 살고 200세까지 사는데 한번 병이 와버리면 오래 못 살아요, 사람은요.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야 5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은 최소한도로 제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물론 병원비는 뭐 보험이 들어놨으니까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쳐논다고 생각하면 한 5년 동안 살아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놀아도 괜찮은 정도 돈은 모아놔야지 우리 가족들, 우리 형과 누나들한테 민폐를 안 끼칠 수가 있어요. 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 결혼을 하겠다, 뭐 자식을 낳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더 큰 거는 우리 가족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돈 떨어지면 우리 가족한테 손 벌려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은 저보다 돈을 많이 법니다. 저보다 잘 살아요. 왜? 그 사람들 열심히 살았으니까. 난 열심히 안 살았거든. 맨날 쳐놀면서 여행이나 댕기고 그냥 정말 놀면 살았거든요. 인생에 놀았어요. 노는 게 일이라. 여자친구 만나서 놀러 댕기고, 매매 안 하고 놀러 댕기고, 가다가 PC방에 가가지고 몇십만 원 벌어가지고 또 놀고, 펑펑 쓰면서 살았거든요. 번 돈 다 썼어요, 그냥 저는요. 모은 거는 최근입니다. 40살 넘어서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벌었는 건 다 썼어요. 벌은 족족 써버렸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정말 많이 퍼줬습니다. 40살 넘어서야 이제 돈이 아까워서 조금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한 달에 생활비만 2, 300만 원 씁니다, 제가. 안 아낍니다. 병원비도 펑펑 쓰고요. 아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써도 돈이 남아요. 매달 몇백만 원씩 남아요. 많을 때는 300 남고 적을 때는 100만 원 남고, 그것만 쭉쭉쭉 모아도 돈이 좀 된단 말이죠. 그럼 최소한도로 제가 가족들한테 피해는 안 입혀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 내 묘지값, 내 묘비값, 돈 없어가지고 화장하는 거는요 별로 옳지가 않아요. 뭐 죽은 뒤에 화장을 하든 뭐 매장을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공동묘지에 매장되는, 그러니까 묘지를 만들어서 들어가려면은 최소 4천만 원 듭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해봤는데, 그 한 평 반밖에 안 되는 그 묘지가 3,500만 원, 3,700만 원 합니다. 한 평 반밖에 안 되는 그 공동묘지가. 거기다가 비석 세우고 뭐 모양 좀 뜨면은 그게 7, 8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대략 계산했을 때 한 4,500에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전에 비용은 별도로 하고요. 그 전에 비용은 별도로 하고 장례식장 별도로 하고 한 4,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뭐 대단하게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공동묘지에 묻히는 가격이 5천만 원. 그다가 장례식 하면 1천만 원, 6천만 원. 최소한 제가 죽고 나면 6천만 원 정도 있어야지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안 입게 되는 거죠. 그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러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한 명당 6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없으면 어디 된지 압니까? 장례식 대충 치르고 한 1,500만 원 주고 장례식 치르고요. 화장해가지고 요만한 관 50만 원짜리 관에 들어가가지고 화장터로 가는 거라 그냥. 그렇게 하면 2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2천만 원짜리 인생은 화장해가지고 쪼매난 요강에다가 들어가 있는 거고 5천만 원 인생은 그래도 묘지라도 하나 생기가 있는 거잖아요. 관리해주는 사람이 들었던 간에. 사람의 인생이 살다가 죽는데 그래도 예, 돈이 없어가지고 화장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가 원하면 화장할 수도 있고 바다에 뿌릴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은. 그게 아니면 자기 묘지값 하나는 벌어놓고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날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날리고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말인데 너무 오래 하면은 제가 제 개인 생활을 잡아먹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대응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3시간, 4시간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공짜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전문가로 행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대부분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제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분 위해서 제가 매매를 잘 못해요. 옛날처럼 하루에 10분 매매하고 밖에 놀러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다 보면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제가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실비라고 하면 되지. 실비 정도는 받아야 되니까 약간의 회비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다 날라갈 돈인데 기술이라도 배워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때라도 있는 거고요. 하다 못해가지고 한 달에 하루에 10만원씩만 버는 실력자가 돼도 1년에 2,500만원 공짜로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연봉 한 3천에서 5천만원 받고 또 별도로 연봉 2,500만원 더 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루에 10만원 벌면 되거든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참여 좀 하실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 2월 달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2월 달도. 2월도 조심하고 3월 달까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뢰밭길이라고 제가 작년부터 목 터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바람에 원래 돈 많이 번 사람도 있을 거고요. 손해를 적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제 말 안 듣고 손해를 크게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